매주 수요일 테마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테마 긴가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들여다보실까요? 네,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죠. 울던 아이도 조용하게 만든다는 뽀로로, 이 뽀통령입니다. 어린이의 대통령이라고 표현이 됐었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참 큰 힘이 되어줬던 캐릭터였습니다. 요즘에는 캐리 언니라고 이 인기 때문에 캐통령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됐고요. 아기 상어, 유후와 신비, 신비 아파트 등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오늘의 테마 긴가민가 주제는 바로 키즈 컨텐츠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산업이 왜 등장하게 됐을까요?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역사상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생아 1인당의 평균 구매 금액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키즈, 황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에잇포켓, 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 고모 다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주머니를 연다 해서 8개의 주머니 이렇게 표현도 되죠. 과거에는 키즈 용품 쪽으로 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넘어서 컨텐츠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기업들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상어 관련주죠. 삼성출판사가 이달 들어서만요. 장중 고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3.53%나 장중에 찍기도 했고요. 핑크퐁 캐릭터 제휴해서 의류, 신발 만드는 회사인 토박스코리아는 70%를 웃도는 상승률도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유후와 친구들, 요즘 신비 아파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로라도 장중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넘는 수익을 챙기기도 했고요. 이 와중에 어제 이 키즈주 중에 하나가 새롭게 코스닥 시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화려한 데뷔였죠.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54%를 상회하면서 어제 종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캐리소프트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키즈의 열풍, 시장에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타픽까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즈 콘텐츠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긴가민가 이거 깁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세모 의견 드리도록 세모요?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애매한 좀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부 종목들이 너무나 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사업 자체가 성장세로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 콘텐츠 관련주 너무 이슈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좀 세모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단기도 중장기도 다 세모네요. 그러면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캐리소프트가 아주 화려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제 키즈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검 좀 해주실까요? 특히 해외 시장 쪽의 이야기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고 있어서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캐리소프트가 상장하고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예.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중국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렸기 때문이죠. 일단은 캐리소프트가 콘텐츠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약 2억 7천만 명의 규모의 구독 시청자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물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큰 성장을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특히나 중국의 키즈 산업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기 캐릭터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약 39.8%가량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콘텐츠를 시작을 해서 다양한 커머스라든지 라이선싱 등과 같이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시장이 또 성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 확대 계획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유아 콘텐츠 시장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욱더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또 유아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충분히 중기적으로 사업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당장 캐리소프트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이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캐리소프트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물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상장이 된 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은 좀 예측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좀 잡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 흐름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좀 6개월간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느 정도 손금이 좀 그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다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끔 한 번씩 주가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유아 콘텐츠 관련주를 살펴보면은 뭐 예. 핑크퐁이라든지 아기상어 등과 같이 이렇게 인기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 각국에서도 워낙 인기가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콘텐츠 채널이 좀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삼성 출판사의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60% 이상의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관련 캐릭터와 제휴를 한 머신말이라든지 의류 제조사인 토박스 코리아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유아 친구들을 보유한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왕구 기업인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달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키즈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좀 이렇게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유아 콘텐츠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또 사업을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다양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좀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일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주식하려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가격 면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과열 종목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종목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콘텐츠, 특히나 유아 콘텐츠 관련주의 경우는 너무나 이슈에 민감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당분간은 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미 올랐던 종목들의 경우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키즈 컨텐츠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산업군이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만 이제 주가 수준이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벼운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투자 의견 질문 드렸을 때 세모 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기술적으로라도 볼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바로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 제가 오로라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미 오른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랐는데 뭐 굳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고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을 좀 골라내야 되는데요. 여러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오로라의 경우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 애니메이션 유일 시리즈를 통해서 해외 완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특히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가시적인 성과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개선은 물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부터는 이제 요요 구조 내 시즌2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시작으로 인지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이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로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이상 급등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유아 콘텐츠주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주가 자체는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실적도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오로라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월봉상으로는 이제 막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20월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13,500원, 손절가의 경우는 11,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인 오로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탑픽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1,400원 제시가 됐으니까요. 기억해 주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은 FOMC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 판호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와 함께 중국 소비주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MTN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세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